취업이 너무 요새 힘들어지니까 뭐 홀서빙이나 아니면은 카페 알바, 학원 강사 이런 거 하면서 숫자만 좋아지고 있는 것이 청년의 고용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만 3년 넘게 했는데요. 이 나이쯤이면은 괜찮은 직장에 다닐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냥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 중이에요. 언제 정규직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른들은 좀 눈높이를 낮추라고도 하는데 중소기업 들어가면 박봉이고 대기업으로도 이직하기도 어렵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뭐 대학 내에 놀아서도 대기업 취업이 쉽다고 하는데 저는 학점관리도 빡세게 하고 각종 자격증도 따고 인턴도 여러 번 했는데 이 나이 되도록 안정적인 사무직으로도 일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자니 앞날이 걱정되는데 괜찮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합격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맞는 걸까요?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그런데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저는 이 통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청년들 중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그 취업자의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대략 34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56만여 명에 이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의 수가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다. 10년 만에 22만 명이 늘고 있다. 이게 알바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근데 원래 고졸자 실업률이 대졸자 실업률보다 높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3월부터 이게 역전됐어요. 대졸자 실업률이 고졸자 실업률보다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청년 실업률이 9%, 10%에 육박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요. 네.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한 6%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현재 좀 청년 실업 상황은 수치로만 봐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주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가 131만 3천 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100만 명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떨어진다. 아니면 청년 고용률이 올라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한다면 숫자만 좋아지고 있는 것이 정말 이 청년의 고용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좀 불안정한 일자리잖아요.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리의 질 자체는 그렇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첫 취업까지 3년 넘게 걸렸다는 청년들이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2만 명 네. 정도가 되고요. 선호하는 일자리에 갈 때까지 오랜 구직 기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도 사실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청년들이 얼마나 그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정말 3년 넘게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속상하네요. 제가 감정이 너무 이입되네요. 청년기에 그 취업으로 인해서 겪는 스트레스가 네.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각국에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졸업 시기 경기 침체를 겪는 경우에 이제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좌절을 많이 겪고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고립 운동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회와 관계를 끊고 스스로 이제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청년들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고요. 전국에 51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고립 운동 청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청년기에 취업의 어려움이 사회적 일탈 행위로도 많이 이어질 수 있다. 인파가 몰린 이곳에 20대 남자가 2톤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車で3人ぐらいがいっぺんにダダダーンと要するに交通事故ではなくてそうしたら刺されたって言われて 흉기까지 휘둘러 7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홧김에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장 고민될 만한 비용, 사회적 비용이 있다는 거죠. 고립 청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2.15배나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간 713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 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확률도 한 2.3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1,381억 원이나 더 소요된다. 국가적인 손해도 분명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일을 못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국가에서 생산이 줄어드니까 GDP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실질 성장률의 일시적인 둔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의 구조적인 둔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2035년까지, 2040년까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걱정이거든요.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 생산성. 이 중에서 특히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거.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데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그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안정적으로 소득에 기반한 생활을 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 시점도 지연되는 것이고 결혼 시점도 지연되는 것이고 아이를 가질 의사를 떨어뜨려 놓는 그런 영향 요인까지도 전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년들의 자립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연령도 높아져 자립하는 나이도 늦어진 겁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청년 실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서 다각적인 부문을 거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제보자처럼 그 실업 상태가 아예 장기화돼서 또 그것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작용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스티그마 이펙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범죄학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초범자에게 범죄자다라는 이런 낙인을 찍으면은 스스로 범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취업 시장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실업의 낙인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 자신의 경우에도 스스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나는 해도 안 될 거야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다소 패배의식 같은 거. 맞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실업 기간이 이제 긴 구직자의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거야. 경제학적 용어로는 이제 레몬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좋은 사람들은 다 데려갔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레몬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데 결혼 안 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비슷한 느낌.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아닌데도 그럴 절대 가능성이 아닙니다. 높다. 절대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장기 실업자야 이런 종류의 낙인이 찍혀버려서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분석하거든요. 이제 실업의 이력 현상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이 인생 후반부에 가서도 더 실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졸자의 경우에 취업이 1년 정도 늦어지면은 향후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4에서 8% 정도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 직장의 규모가 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기 임금이 높고 또 그것이 향후 10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관찰이 되고요. 비정규직으로 입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관찰이 됩니다. 처음에 임금이 낮은데 향후에 다시 또 계속해서 임금이 낮은 이런 효과로 이어진다. 첫 직장의 질,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또는 기업 규모라든지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것이죠. 부인난의 허덕이는 지역, 지방의 중소기업들 비일자리가 21만 개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3년 동안 비교해 보면 85%나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열두 달 항시 채용 구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집 붙여놓고 하지만 사실 지원하는 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그런 중소기업 일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의 사무직이나 전문직 이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계약직의 형태로 몇 개월간 일하다가
그다음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 또 도전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뭐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이제 이런 당연히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눈높이가 높은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졸자의 예를 들어서 하향 취업 비중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30% 이상으로 나오는데요. 이미 눈을 많이 낮춰서 취업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딤돌을 삼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함정으로 이제 기능하는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향 취업한 청년들이 나중에는 본인 학력이나 스펙에 맞는 일자리로 갔을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함정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차라리 좀 더 오래 기다리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은 빈 일자리를 찾아서 공백을 좀 줄이고 그 첫 일자리에서 그 다음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또 원하는 일자리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 구상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저도 처음부터 탄탄하고 이름 있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일자리 수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있어도 경력직이고 시대분 잘 뽑지도 않고 대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을 좀 늘리면 될 것 같은데 대체 왜 대기업은 저희 같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건가요? 사실 우리 가게도 힘들지만 기업들도 힘들어하거든요. 채용 계획이 없거나 세우지 못했다는 기업이 64.6%에 달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채용 부진 이유로 수익성 악화와 경기 부진을 꼽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공채를 많이 줄여서 신입 채용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경력직을 많이 뽑는다라고밖에.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더군다나 저성장 국면, 경기 침체 국면이 또 역시 24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보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니까 이것저것 원자재값 다 오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도 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 그러니까 경력직을 이제 뽑으려고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전공과 직업 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채용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우리가 지금 뽑고자 하는 인재가 지원했는가, 대학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대학 교육에서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인재를 잘 양성해서 내보낸다기보다는 학교는 학교대로 그냥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고 기업에서는 채용한 청년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데요. OECD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학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가장 높다 이런 결과를 내기도 했고요. 초중등 교육 때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입시 때문에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뭐 진로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해도 잠깐 일회성이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이 많이 없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라도 일단은 점수에 맞춰서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학과 단위로 많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입학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전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 전공을 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진로는 이런 거야라고 발견했지만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이죠. 교육혁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진단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AI가 나오고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자신의 이제 직업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자기가 더 배울 수 있는 이러한 학습 역량 이거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경험이기 때문에 청년기의 일경험은 사실 이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더 넓게 이 직무를 탐색해보고 찾아가는 그 시간을 그 일경험을 쌓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문화 자체가 그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된 이 환경은 청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에서 청년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더 독려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성세대가 생각의 전환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직장인 고민 처방 복면 제보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사회적 고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복면 제보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